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한 명의 선수가 팀 전체 시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목격한 겁니다. 지난 2025년 10월 미국 MLS 오스틴 FC와의 경기가 끝난 직후 LAFC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크 톰슨이 기자들 앞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의 좌절감보다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듯한 묘한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코디네이터로 그 경기장에 있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미국 언론들이 보인 반응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대 1. 단순한 스코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과 LAFC의 두 핵심 공격수가 모두 경기에 나서지 못한 첫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부재는 단순히 한 명의 득점원이 빠진 것 이상의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뛰어난 선수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지만 한 명의 선수가 빠졌다고 해서 팀 전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MLS는 유럽 리그와 달리 팀워크를 중시하는 리그입니다. 개인 능력보다는 조직력,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정설이었죠. 그런데 이날 경기는 그런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불길한 신호는 있었습니다.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시스템으로 싸우는 팀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전날 훈련 세션에서도 선수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경직돼 있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LAFC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팀이었습니다. 손민이 합류한 이후 LAFC는 MLS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팀으로 변모했었습니다. 2025년 시즌 기준 경기당 평균 득점 2.4골. 이는 리그 1위였습니다. 평균 점유율 62%, 경기당 유효 슈팅 8.3개. 모두 리그 최상위권 수치였습니다. 특히 공격 3구역 패스 완성률은 무려 87%에 달했는데 이는 유럽 빅리그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유효 슈팅은 단 3개에 그쳤습니다. 점유율은 46%로 떨어졌고 패스 완성률은 11%까지 하락했습니다. 공격 3구역 진입 횟수도 평소의 절반 수준인 19회에 불과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완전히 다른 팀이었습니다. 저는 경기 중간중간 우리 팀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히트맵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AFC의 공격 루트가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것. 평소 손흥민이 있을 때는 중앙 침투, 측면 돌파, 역습 전환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거의 대부분이 측면 크로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LAFC에서 수행하던 역할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 기록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의 진짜 가치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오프 더 볼 무브먼트입니다. 공을 가지지 않았을 때의 움직임 말이죠. LAFC의 전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손흥민은 경기당 평균 127회의 의미 있는 오프 더 볼 무브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가 공을 받지 않고 그냥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수 2명에서 3명이 그를 따라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이상 뛴 손흥민의 경험은 MLS 수비수들에게는 거의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수비수의 시선을 읽고 백패스 타이밍을 계산하며 오프사이드 라인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습니다.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들었고 그 빈 공간으로 동료들이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빠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스틴 FC의 수비수들은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들은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LAFC의 공격을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 침투 루트는 완전히 차단되었고 LAFC는 어쩔 수 없이 측면으로 공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측면 공격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대 축구에서 효과적인 공격이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중앙 침투, 측면 돌파, 역습, 세트피스 등 여러 옵션이 있어야 상대를 당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LAFC는 사실상 한 가지 패턴에만 의존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ESPN의 축구 해설자 테일러 트위트첼은 중계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LAFC는 지금 체스를 두는데 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다른 말들로도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 필요한 무기가 없어요.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손흥민이 팀의 템포 조절자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축구에서 템포란 경기의 속도와 리듬을 의미합니다. 언제 빠르게 몰아치고 언제 천천히 볼을 돌리며 상대를 지치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죠. 손흥민은 이 템포 조절에 탁월했습니다. LAFC의 미드필더 켈린 아코스타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형은 우리에게 언제 속도를 올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면 우리 모두가 그 리듬에 맞춰 움직였죠. 오늘은 그 신호등이 없었고 우리는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경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 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에서 LAFC의 공격 템포 변화 횟수는 평균 23회였습니다. 느린 빌드업에서 빠른 속공으로 다시 점유 플레이로 전환하는 횟수 말이죠.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는 고작 9회에 그쳤습니다. LAFC는 한 가지 속도로만 경기를 풀어가야 했고 오스틴 FC는 그 패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 37분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LAFC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시도하다 볼을 빼앗겼고 오스틴 FC는 빠른 역습을 전개했습니다. 불과 7초 만에 상대는 LAFC의 페널티 박스까지 침투했고 세바스티안 드리우시가 정확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골 뒤 데이터 분석실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 팀 동료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있었으면 저런 역습은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LAFC의 전진 압박 성공률은 74%였습니다. 공을 빼앗기더라도 즉시 되찾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52%에 그쳤습니다. 후반전 내내 LAFC는 만회골을 넣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체론돌로 감독은 공격수를 추가로 투입하며 올인 전술을 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에는 역습을 또 한 번 허용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선방으로 추가 실점은 막았지만 경기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LAFC에게 불리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서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선수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패배 자체보다도 팀이 평소와 너무나 다르게 무기력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체룬돌로 감독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 팀에서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시스템의 중심이고 다른 선수들이 빛날 수 있게 만드는 촉매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손흥민 없는 LAFC는 엔진 없는 자동차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ESPN은 한 선수가 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라며 이날 경기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특히 ESPN의 전술 분석가 크레이그 버리는 30분 분량의 전술 브리핑 영상을 제작하며 손흥민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해부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단순히 개인 기록이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팀 전술의 핵심 톱니바퀴이며 그가 돌아야 다른 모든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번 경기는 그 톱니바퀴가 빠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 완벽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수치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합니다.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에서 LAFC의 승률은 73%입니다. 그가 빠진 경기의 승률은 42%에 불과합니다. 득실차도 손흥민이 뛴 경기는 플러스 1.8골인 반면 그가 없는 경기는 플러스 0.3골에 그칩니다. 더 흥미로운 건 다른 선수들의 기록 변화입니다. LAFC의 미드필더 티모시 틸먼의 경우 손흥민과 함께 뛸 때는 경기당 평균 1.2개의 어시스트 포인트를 기록하지만 손흥민이 없으면 0.4개로 떨어집니다. 윙어 마테우스 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경기당 3.7개의 슈팅을 시도하지만 없을 때는 0.9개에 그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흥민은 자신이 직접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것 외에도 동료들이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선수라는 겁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공간과 시간이 생깁니다. 축구 전술가들은 이런 선수를 스페이스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직접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를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손흥민은 바로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팀들은 어떻게 손흥민을 막으려 했을까요?
사실 MLS의 여러 팀 손흥민을 상대로 다양한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맨마킹을 붙이기도 하고 2중 3중 압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패했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의 브라이언 슈메처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에게 2명을 붙이면 다른 곳에서 공간이 생깁니다. 1명만 붙이면 그는 그 선수를 제치고 돌파합니다. 답이 없어요. 솔직히 그를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최선은 그가 덜 위험한 상황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오스틴 FC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예 없었으니까요. 덕분에 오스틴 FC의 수비수들은 훨씬 여유롭게 LAFC의 공격수들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틴 FC의 주장 존 갈라거는 경기 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팀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그가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수비 전술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LAFC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대 축구에서 한 명의 슈퍼스타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팀 스포츠에서 개인의 가치를 측정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야구에는 WA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Wins Above Replacement의 약자로 그 선수가 대체 선수보다 얼마나 많은 승리에 기여하는지를 수치화한 겁니다. 축구에도 비슷한 개념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지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거의 완벽한 시험이었습니다. 같은 팀, 같은 시스템, 같은 상대 수준의 리그에서 오직 한 명의 선수만 빠진 상황.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 한 명이 팀의 승률을 30% 이상 높이고 득점력을 2배 가까이 끌어올리며 동료 선수들의 퍼포먼스까지 향상시킨다는 것. 하버드 대학교 스포츠 분석 연구소의 제시카 리 교수는 이 경기에 대한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LAFC 대 FC 경기는 스포츠 과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입니다. 한 선수의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시험이었고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팀 시스템의 필수 요소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MLS 리그 사무국도 이 경기에 주목했습니다. 리그의 기술 분석 부서는 이 경기를 사례 연구로 선정하고 모든 팀의 코칭 스태프들에게 전술 분석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손흥민이 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경기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경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가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오랫동안 손흥민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의 가치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골과 어시스트 숫자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명확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팀 성적 차이. 직업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어디 있을까요? 다음 경기에서 손흥민이 복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LAFC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팀 공식 SNS 계정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같은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LAFC의 구단주 레리 버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영입한 건 우리 구단 역사상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다른 레벨로 끌어올리는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가 그것을 증명했죠. 실제로 손흥민의 영입 이후 LAFC의 가치는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티켓 판매는 37% 증가했고 유니폼 판매는 무려 210% 급증했습니다. 스폰서십 수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축구 그 자체입니다. 팬들은 승리를 원하고 아름다운 경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손흥민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는 선수였습니다. 이번 경기 하나로 사람들은 스타 플레이어의 가치가 단지 득점력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팀의 템포, 밸런스, 압박 타이밍, 동료들의 퍼포먼스 향상. 이 모든 것이 한 명의 뛰어난 선수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함께하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그 11명 중 한 명이 특별하다면 팀 전체가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바로 그런 선수였습니다. 다음 경기, 손흥민이 다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LAFC는 다시 예전의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모든 축구 팬들이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누구도 손흥민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아니, 어쩌면 경기장에 없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요. 경기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LAFC의 훈련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흥민이 돌아온 첫 훈련이었죠. 훈련장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보였고 패스 하나하나에도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으면 주변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시작했고 그 움직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훈련을 지켜보던 체룬돌로 감독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이시죠? 저 흐름이요. 손이 있으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돌아온 것 같아요.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저는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이 비단 LAFC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축구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칸토나. 이들은 모두 팀의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스포츠 경영학 교수 이안 맥도날드는 2024년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이런 선수들을 시스템 플레이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스템 플레이어란 개인 기량도 뛰어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팀 전체의 작동 방식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팀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보입니다.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보여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일관성, 빅매치에서의 결정력, 그리고 무엇보다 팀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 이 모든 것이 MLS라는 새로운 무대에서도 그대로 발휘되었습니다. MLS 선수협회가 2025년 시즌 중반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리그의 수비수 120명 중 89명이 손흥민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74%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였죠.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일관적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능력, 끊임없는 압박, 그리고 항상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점. 한 수비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흥민을 상대할 때는 90분 내내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가 공을 가지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이런 평가는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전에서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비수들은 손흥민과 맞붙으면서 그의 진가를 체감했고, 그래서 더욱 솔직한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스틴 FC와의 패배 이후 첫 경기는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홈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선발 출장했고 경기 시작 전부터 관중들의 환호는 평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5만 2천 명의 관중이 BMO 스타디움을 가득 메웠고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불과 3분 만에 LAFC는 첫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공을 받아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움직임에 시애틀의 수비 라인이 흔들렸습니다. 비록 그 슈팅은 골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LAFC의 공격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전반 18분 손흥민이 만든 찬스에서 동료 부앙가가 시즌 15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침투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중앙으로 방향을 바꿨고 그 순간 생긴 공간으로 부앙가가 파고들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의 스루 패스, 그리고 부앙가의 정확한 마무리. 이것이 LAFC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후한 23분에는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빠른 드리블로 2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기장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환호하며 코너 플래그 쪽으로 달려갔고 관중들의 함성은 몇 분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3대 0점 LAFC의 완승이었습니다. 경기 후 통계를 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유효 슈팅 11개, 점유율 64%, 패스 성공률 89%. 오스틴 FC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팀이었습니다. 시애틀의 슈메처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손흥민이 있는 LAFC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고 우리는 그의 리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경기의 대조는 축구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현대 축구가
아무리 시스템과 조직력을 강조한다 해도 결국 위대한 개인의 가치는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개인이 팀 시스템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 팀은 무적이 될 수 있다는 것. 한국 축구 팬들에게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한국 축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는 아시아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최정상급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지제 MLS에서도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오스틴 FC 0대1 패배. 그것은 LAFC에게는 뼈아픈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지만 때로는 한 명의 천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손흥민은 바로 그런 선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손흥민 없는 LAFC의 0대1 패배. 그것은 단순한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축구에서 한 명의 위대한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완벽한 증명이었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